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4년 4월 19일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한 특별 브리핑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마치 고뇌에 찬 결단이라도 내린 것처럼 아주 비장하게 브리핑을 했는데, 이 내용을 다 듣고 나서 드는 생각은 지금 장난해? 이런 반응이 먼저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 윤석열 정부는 타이밍도 항상 놓쳐버리고 수습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사과조차 하지 않죠. 오늘 발표로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장담을 하는데, 당분간 전공의들도 그리고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도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발표 내용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여러 루트로 보도가 다 됐지만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발표안이 뭐냐? 자, 이런 겁니다. 자,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즉 2,000명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자, 이게 오늘 발표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지금 의대 증원 2,000명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아니죠. 이걸 그대로 밀고 나가되 내년에 한해서 모집 인원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전공의들도 떠나고 의대생들이 대규모 휴학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현장 상황을 감안해서 내년에만 이 규모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아니 이걸 지금 해결책으로 들고 나오면 전공의들이 돌아옵니까? 휴학계를 던진 의대생들이 돌아오나요? 저는 이 정도 수준의 안을 특별 브리핑까지 해가면서 해결책으로 제시했다라는 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니 지금 2달 가까이 의료 공백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 상급 종합병원 빅5마저 이거 폐업으로 가느냐 망하느냐 마느냐 이런 지름길에 서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 안을 지금 의료계가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이거 아무리 제시해봤자 전공의들 콧방귀 끼고 아무도 안 돌아옵니다. 이거는 전공의뿐 아니라 의대 교수들마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죠. 그리고 이걸 해결책으로 제시하면서 어떻게 총장들의 말을 듣고서 이런 방안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지금 의료계에서 뭐라고 하냐면 노예들이 노예 해방운동을 벌이는데 노예 주인과 노예 상인이 서로 만나서 협의하는 꼴이다. 자, 이렇게 비웃습니다. 이거 의료계에서 절대 못 받아들이죠. 대학 총장들은 의료계와는 완전히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 의료계는 싹 제쳐놓고 이들의 말만 듣고서는 마치 정부가 아주 상당히 양보하는 마치 고뇌에 찬 결단이라도 내린 것처럼 이걸 해결책이다라고 제시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너무나 지금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의료계는 단일한 딱 하나입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지금 전공이든 의대 교수든 모든 의료계 지금 인력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왜?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이거 처음부터 재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오늘 브리핑에서 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4월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그래서입니다. 자, 당시 대통령의 50분에 이르는 담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의사들 욕하는 거였습니다. 이걸로 지금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나중에 정책실장,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진화를 하면서 의견을 듣겠다. 조율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거지 그 담화 내용 자체는 의사를 또다시 악마화하는 내용으로 일관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대통령께서는 대화 의지를 명확히 밝히셨고 전공의 비대위원장과의 장시간 만남을 통해 직접 행동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그거 한번 만난 거 가지고 대단히 의료계에 양보라도 한 것처럼 얘기를 하죠. 다만 이후에도 전공의의 집단행동은 계속되었고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견해 차이도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니 자꾸 단일안을 내라라고 하는데 단일안은 늘 똑같다니까요.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지금 전공이나 교수협의회나 의협이나 똑같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원점 재검토입니다. 이걸 정부가 지금 계속 무시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먹히지도 않을 이런 제안만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오늘 특별 브리핑까지 했지만 역시나 전공의들, 의대생들 더 오히려 마음을 더 싸늘하게 만드는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런 식의 발표가 있을 것이다 다 예상이 됐죠. 그래서 여러 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듣고 의료계 반응은 전부 다 싸늘했다. 이런 식의 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의료계 반응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의사들은 애초부터 무리한 증언이었다라는 것을 사실상 정부가 자인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자, 먼저 이면택 의협 차기 회장 이렇게 밝혔습니다. 총장들이 자신할 때는 언제고 줄여달라고 해서 증언을 조정한다면 정책이 정교하지 못하고 고무줄 같았다라는 걸 의미한다. 교육은 국가 백년 대계인데 이렇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의대 증원 정책이 주먹 구구식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다. 자, 이렇게 비판했고, 자, 이 정도 수준으로는 전공의가 돌아올 가능성 1%도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 외에도 주수호 전 의협 회장 페이스북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껏 생각한다는 게 허수아비 총장들 들러리 세워 몇백 명 줄이자는 거냐. 잘못된 정책 조언에 따른 잘못된 결정이었다. 원점 재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출구가 없을 것이다. 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교수들도 냉소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몇백 명 줄어든 수준으로는 전공의가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간 정부는 의사를 악마로 만들었고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자, 그러면서 새벽까지 응급실 당직을 섰다는 이 교수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응급실 전공의가 10명 빠져나가서 진료 역량이 한계에 다다랐다. 다음 달을 넘기기가 쉽지 않은데 일방적 발표가 아니라 협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외에도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정원이 줄어도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나 진료 축소 철회는 없을 것이다 라는 입장이고, 다른 교수는 증원 규모가 과학적인 근거로 나온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역시나 지금 전공의 그다음 의대생의 반응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냉소적인 분위기입니다. 자, 문제는 지금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의료 현장이 철저히 망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서울 아산병원 예를 들면 40일 동안 누적 적자가 510억입니다. 이대로 지금 한 두세 달만 계속되면은 완전히 폐업할 수준으로 망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아산병원뿐만 아니라 각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 그리고 사무직 직원에게 무급 휴가를 강요하고 있어서 굉장히 반발이 큰데 의료 현장이 이렇게 철저히 망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지방 대학병원 그리고 사립 의대 병원부터 이거 한 달만 지속되면은 폐업할 수준으로 몰릴 것이다. 지금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거 보조금, 이거 다 지원도 안 해주고 있죠. 아산병원이 510억 적자 보는 동안 지금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17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이 나쁜 곳부터 차례로 도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 자, 그리고 의대생들이 대규모 휴학을 한 지금 대학도 심각한데 지금까지 휴학기를 낸 의대생 수가 전체 18,793명 중에 56.5%가 넘는 10,000명 이상이 휴학기를 냈습니다. 정상적인 휴학기를 낸 유효 신청 건수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유급을 피하기 위해서 개강을 미루거나 아니면 계속 휴강을 해왔죠. 그런데 더 이상 미루다가는 이 수업 일수를 채울 수가 없어서 전체가 다 유급을 처할 위기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상당수가 지금 개강을 하긴 했는데 문제는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지금 휴학을 하지 않은 의대생들이 있죠. 이들도 지금 수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휴강을 하고 이 수업을 미룬 쪽은 학교 측이죠. 학교 측 사유로 만약에 결국 파행을 하다가
한 학기 결국 아무런 수업도 듣지 못하게 되면은 이들에게 학교가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한 학기 등록금이 거의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데 이걸 다 대학이 책임져야 될 상황에 몰린다라는 것이죠. 자, 이뿐 아니라 의대는 한 학기를 유급하게 되면 1년을 쉬어야 됩니다. 1년을 허송세월 하는 셈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학이 뭔가 보상, 배상을 해줄 건가요? 게다가 지금 정상적인 휴학계를 낸 학생들, 아니 정상적으로 휴학계 냈는데 왜 학교에서 처리해주지 않는 것이냐? 학교 측이 처리해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부당하게 유급을 당했다. 유급에 대한 무효 소송, 배상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대규모 소송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교 현장이 완전히 정부가 계속 이 문제를 수습하지 못함으로써 아주 난장판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게다가 지금 전공의들이 정부가 이 의대 증원 2,000명을 철회하더라도 나는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전공의들이 지금 30%에서 40%에 이릅니다. 지금 현장에서 전공의들이 10,000명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그들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일부만 돌아오면 지금 상급 종합병원 지금도 파행이지만 이 파행이 앞으로 상당 기간 더 장기화된다라는 거죠. 이거 심각한 문제에다가 지금 의대생들도 이렇게 증발됨에 따라서 앞으로 2025년이 될 수도 있고 2026년이 될 수도 있고 국가고시에 응시하는 이 응시생 수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아무리 증원하려다가 오히려 의사 부족 사태를 초래하는 이런 결과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아주 정말 멀쩡하던 이 의료 시스템이 지금 곳곳에서 파열음, 곳곳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릴 이런 지경이 됐는데 아직도 이걸 고집하고 있다. 정말 저는 오늘 발표를 보면서 지난번 그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이어서 오늘의 이 특별 브리핑 내용조차 아주 특별하게 절망감을 또 느꼈습니다.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고, 네, 원점 재검토만이 내 답입니다. 원점 재검토 하겠다라고 해야 전공의들 돌아올까 말까고요. 원점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해야 의대생들이 돌아올까 말까입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